자,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자, 그러니까 개념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총정리 한번 해본다라고 치고 쭉 한번 보는 개념으로 볼게요. 2학년 2학기 도형적인데 조금 해야 될 양들이 1학기는 보통 대수학적으로 영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학기는 보통 기하나 그 외에 조금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죠. 일단은 일단은이 이제 삼각형 등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각의 크기가 같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용어를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를 밑각, 여기를 이 각을 꼭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지각. 그래서 여기를 밑변하고.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 왜 두 밑변 그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은가 그걸 증명하는 과정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뭐 밑각이 크게 갖고 간단한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도 선생님이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 도형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각과 이 각을 A라고 놓고 이 각을 B라고 놓는다면 이 각은 A 더하기 B가 된다. 꼭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좀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도형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또 어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나 뭐 이렇게 보자. 이 각의 크기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A라고 놓고 뭐 여기를 4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도 40이 되고 여기는 몇이 돼? 80이 되고 여기도 80이 되고 그러면 이 각이 몇 도냐 물어봤을 때 120도가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 주의해야 될 것이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서 즉 160도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 외곽은 이 꼭지각에 이 선에서 연장선에서 각을 외곽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을 더해놓은 것이 이 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좀 착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원래 삼각형의 합동조건은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 SSS, SAS, ASA. 그런데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은 RHA, RHS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R이 직각을 말하죠.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즉 직각이 껴있는 상태에서 합동조건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RHA, RHS가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쭉 넘어가서 뭐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뭐 물어보면 객관식으로 시험 내기가 조금 더 편하죠.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 한번 봅시다. 외심. 용어로는 삼각형의 외저번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 이 외심은 우리가 얼른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의 외저번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 이 외저번을 이제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있죠.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외심을 찾아내는 방법, 외저번의 중심이 되는데 외심 작도 방법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말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 변을 똑같이 둘로 쪼갰는데 수직이 되는. 자, 이 변을 똑같이 둘로 쪼갰는데 수직이 되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외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같습니다. 성질 중에 하나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건 내심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왜 같냐 물어보면 얘하고 얘가 합동이 돼서 이거가 같고 얘하고 얘가 합동이 돼서 얘하고 얘가 같다. 그래서 하나둘 다 같다 이 말이지. 그리고 외심의 위치가 이해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고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외심이 존재하는데 그걸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직각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외심의 성질 중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중심각과 여기를 나중에 원주각이라고 하죠.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두 배 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제공이 되고 나면 그것의 두 배가 이 각이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쭉 넘어가서 외심 그 다음에 내심 한번 따져보자. 내심은 뭘 내심이라고 하냐면 내심은 내저번에 즉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삼각형에 내저번이 생기는데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 자, 내심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내심 작도하는 방법이야. 내심 작도라는 것은 누구는 자구 컴퍼스를 여기서 도형을 그려내는 거죠. 내심은 이제 이 각을 말해줘. 각의 2등분선 선의 교점을 말해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크게 존재한다라고 쳐주면 좀 크게 그려볼게. 크게 존재한다라고 쳐주면 이 각을 2등분한 거. 자, 이 각을 2등분한 거. 자, 이 각을 2등분한 거. 이 각 같고 이 각 같고 요각 같은 이런 것들의 교점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심의 성질이라고 해볼게요. 성질은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같은 거예요.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아까 외심은 여기 각이 이 각과 이 각 사이의 관계가 몇 배? 2배 관계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심이 존재할 때는 자, 이거 좀 여러분 잘 보자. 내심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각을 A라고 한다면 이 각은 어떻게 되냐면 1A 플러스 90. 그렇죠. 이 각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 이 각의 절반 각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 된다. 측면까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또 내심에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또 같습니다. 길이 같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저번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삼각형의 넓이. 이게 별의 길이를 이 길이를 A, B, C라고 하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써먹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의 총합.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자, 많이 써먹는 거니까요. 꼭 알고 계시고요.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쭉 넘어가서 자, 사각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사각형은 네 변으로 둘러싸인 네 선분으로 이해됐죠?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는 평행사변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가 됩니까?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한 사각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질들이 나타나죠. 성질들이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죠. 네. 자, 두 번째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죠. 네. 자, 세 번째,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 그렇죠.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네 번째, 이게 이제 삼각형의 성질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것이 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직사각형이 돼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평행사변형에서 그래서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에 또 성질이 있어. 성질이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얘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름모가 돼요. 근데 이 마름모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수직이등분. 그렇지. 대각선이 길이는 같지 않지만 서로 수직이등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어때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즉 봐봐. 이웃한 각의 크기하고 대각선이 즉 얘를 짬뽕시키면 이제 얘가 뭘로 바뀌냐면 정사각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짬뽕시키게 되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브리드라고 할게요. 말 그대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말 그대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다리꼴 중에서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생각나니? 네.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이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사각형 중에 대각선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수직이등분 되는 것. 수직이등분 된다라고 하면 그 도형이 마름모하고 그렇죠. 정사각형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요. 사각형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내려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도형이 있다. 근데 이게 이 점이 대각선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점 찍어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어쩐다? 같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쭉 넘어가서 여기도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다 말은 뭐 다 정리한 거야. 쭉 넘어가서 이제 사각형이 끝나고 나면 평행선과 그 넓이 그것도 좀 알아보자. 평행선과 넓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봐볼까요? 평행선과 넓이라고 하면 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는 다 어떻게 된다? 같다. 다 같죠. 그 이유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도형 닮음도 배울 건데요. 여기 점을 이 꼭지가 이제 이건 꼭지가 아니라 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 변에서 이 넓이하고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뭐 예를 들어서 2대 3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여기 넓이가 20이면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 30이 된다는 거. 즉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평행하다라는 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하게 이런 도형 많이 보죠. 이렇게 도형 있고요. 이런 도형. 자, 얘하고 얘가 평행한데 지금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여기가 30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다라고 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서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같게 되는 거야. 그 넓이 같게 되는 걸 찾아내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이 넓이는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너무나 흔하게 많이 다뤘던 거고요. 여러분 도형의 닮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닮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 도형이 닮았다면 대응변, 대응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합동해서 합동은 1대1 대응이 되는데 합동해서 겹쳐지는 변을 우리는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 겹쳐지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만약에 닮았다라고 하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이 되면 얘도 2대 3이 되고 얘도 2대 3이 되고 그리고 대응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되고 이게 닮았다라고 하면 대응 각들은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는 같고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는 같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 또한 같게 된다라는 거. 자,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D, E, F가 요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합동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서 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 넓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고 세 개 있으면 합동이 되는데 닮았다는 표시는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합동이든 닮았다라고 하든 넓이는 상관이 없는데요. 삼각형을 읽어줄 때 대응 점의 순서대로 읽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항상 길이의 비는 일정해야 돼. 여기가 2대 3인데 여기는 뭐 3대 5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쭉 넘어가서 뭐 닮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넓이 같다 합동이다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작도도 SSS, SAS, ASA 합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죠. 닮음도 마찬가지로 SSS 닮음, SAS 닮음 그 다음에 ASA는 그냥 AA 닮음이라고 하죠. 오케이? 쭉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닮음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공식은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중학교 과정 가서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직각이 껴있을 때 이야기. 자, 여기를 1동그라미, 2동그라미, 3동그라미, 4동그라미, 5동그라미, 여기를 6동그라미라고 하고 변들이 이렇게 제공이 됐다라고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직각이 껴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죠. 네. 첫 번째 1동그라미의 제곱은 뭐가 돼요? 4동그라미 곱하기 6동그라미 그 다음에 3동그라미의 제곱은 5동그라미 곱 그렇죠. 5동그라미 곱하기 6동그라미 그 다음에 2동그라미의 제곱은
4동그라미 곱하기 5동그라미 공식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소공식 1동그라미 곱하기 3동그라미는 2동그라미 곱하기 6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처럼 보인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공식이라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된다. 소공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우리가 가장 1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3동그라미의 제곱은 뭐가 된다? 6동그라미의 제곱이 된다. 이래서 이 공식 5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평행선 그 닮은 비가 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예로 들어서 이 삼각형하고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하고 동일하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만약에 근데 여기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딸려 있어야 돼.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고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계 이등분선 공식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많이 나오는 공식이 되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그럼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 공식 외워야 돼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 이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증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이 공식을 오리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약간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오리 공식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 뭐 닭입니까? 오리입니까? 근본도 없는데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된다. 이거 공식에 오리라고요. 꼭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평행선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뭐가 있습니까? 자, 뭐 얘 이렇게 평행하다.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이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뭐 하나를 더 보여줄 수도 있는데 뭐 얘도 얘 대 얘는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것도 맞춰낼 수 있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것도 다 맞춰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공식 여기를 뭐라고 놨어요?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 길이 이렇게 찾아내는 거 여기 길이 찾아내는 거 저기 어디 있죠? 저기 몇 페이지가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길이 찾아내는 공식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x라고 해볼까? x는 a 더하기 b분의 ab가 된다라는 거. 그 공식 또 외워놓으면 좋긴 하겠죠? 쭉 넘어가서 자 중점 연결 정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1대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점 연결 정리에서 중점이 중선이다라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각 변에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에 이 길이 같은 이런 선들을 연결해서 생기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그래서 몇 대 몇의 관계가 있지? 여기가 2대 1의 관계가 있죠. 꼭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리고 이 무게중심은 요 삼각형의 넓이, 이 6개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다 같다라는 거. 그래서 2대 1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은 그러니까 2대 1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사각형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직사각형의 중점을 점을 찍어가지고 그 선들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그렇죠, 선생님. 평, 직마, 마직, 정정, 둥마. 그래. 정정, 둥마.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왜요?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무게중심 여러분들 이야기했고요. 정말로 이거 여러분 무게중심은 2대 1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죠. 그렇게 6개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이 있는 이 상태에서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정말 많이 다뤄지고요. 우리가 흔하게 좀 이런 도형에서 이 그림 너무 많이 다뤄지는 건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요거 생각날까요? 요거 여기가 정사각형,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네. 잘 봐봐.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든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같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과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쩐다? 같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놓고 여기를 뭐 R이라고 한다면 이 큰 사각형을 R이라고 한다면 P 더하기 Q는 뭐가 된다? R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피타고라스 정리 그 증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얘가 분명. 뭐 얘가 직각 그리고 가장 긴 변에 우리가 또 얘가 직각이 그 C가 직각이 되는 건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C의 제곱하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C가 직각인 C를 빗변으로 하는 이해됐죠?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만약에 C의 제곱이 더 크게 되면 둔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C의 제곱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더 크게 되면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예각삼각형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한 각이 예각이다라고 해서 예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이야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있는데 삼각형엔 항상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장 긴 변, 이제 그 긴 변의 이게 상황 있죠. 그러니까 뭐 미지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3, 4, x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가 되냐면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길이보다 항상 크게 되니까 이 x의 범위는 두 변의 차이보다는 크고 항상 합보다는 작다라는 거.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것도 좀 의외로 좀 중요합니다. 자,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수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동전을 던지게 되면 나오는 가지수가 두 가지,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6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물어보면 12가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뭐가 되죠?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지수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대표 두 명과 자격, 무자격 그게 있잖아.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는 자격, 무자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10명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로 가보면 컨비네이션이나 P라는 퍼뮤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10명 중에 자격이 필요 없는 대표 2명을 뽑아낸다. 그러면 10명 중에 대표 2명은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10명 중에 뭐 반장, 부반장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하면 10 곱하기 9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게 자격, 무자격. 그러니까 뭐 예로 들어서 10명 중에 뭐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다. 그러면 19, 8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돼. 그런데 그냥 10명 중에 대표 3명 뽑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9, 8을 어떻게 해야 돼? 3, 2,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오케이. 네. 자, 이해됐죠? 그래서 또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면 뭐 5명을 일렬로 세운다. 5, 4, 3, 2, 1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한 줄로 세운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 뭐 원 위에 이건 중학교 1학년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점이 10개 찍어져 있어. 뭐 예로 들어서 점이 10개 찍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분의 개수 찾아내라면 선분의 개수, 선분이나 직선의 개수 찾아내는 공식이 똑같아. 2분의 10 곱하기 9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반직선 찾아낸다라고 하면
반직선 찾아낸다라고 하면 10 곱하기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확률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의 수는 어차피 확률이나 선생님이 마찬가지죠.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 경우의 수나 확률은 항상 그래.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애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영역이 확률이나 뭐 순열이죠. 근데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확률과 경우의 수는 가지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확률은 전체 가지수분의 해당 사건이 나오는 가지수가 되니까 분수꼴로 여러분들 나타내 줘야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똑같죠. 결론적으로 분모가 있냐 없냐, 분수가 되냐 아니냐. 그리고 확률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1이라고 놓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이라고 놓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확률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적어도라는 멘트.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전체 가지수. 그렇죠. 이게 전체가 1이죠. 이게 1에서 모두 반대 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빼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뭐 어려운 거는 확률에서 뭐 덧셈을 해야 될지 곱셈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은 뭐 문제를 많이 풀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 다 끝입니까? 끝입니다. 원래 이제 도형에서 닮은 비에서 넓이의 비는 제곱 뭐 닮은 비가 2대 3이다. 그럼 넓이의 비는 4대 4대 9가 되고 부피의 비는 세제곱으로 가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2학년 2학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